서문, 당신의 감정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전히 나를 휩쓸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엠패스라는 단어가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다정한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얕게 포장해버린 그 시면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고대의 영적 패턴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엠패스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온화한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도는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이 통과하는 영적인 도관이자 피뢰침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감 능력은 칭송받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소화되도록 만들어진 개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때 그것은 본래의 강력한 힘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많은 꿈과 상담, 그리고 원형적 환상을 통해 마주한 진정한 엠패스는 미소 짓는 영적 캐리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엠패스는 무게를 짊어지는 자,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를 운반하는 자이며 종종 자신을 사로잡은 그 힘의 정체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 장, 그림자를 짊어진 자, 엠패스의 본질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형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한 마을의 치유사가 들판에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해냅니다. 그녀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 그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변형시키고 결코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운명적으로 그 힘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형이라는 단어를 알기 훨씬 전 초기의 한 꿈에서 저는 깊은 협곡 위 다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없었고 두 손은 마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밀어내는 듯 떨며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 아래의 어두운 구덩이에서는 절망과 갈망, 혼란에 찬 수많은 목소리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모든 울음소리를 하나의 상처처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엠패스입니다. 그녀의 눈이 먼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가 타인의 목소리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스펀지이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스스로를 짜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이 열려있기만 한 그릇이 되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2장, 무의식의 함정, 정과 한의 그림자, 무의식의 세계에는 도덕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그곳은 신성함과 혼돈이 뒤섞인 거대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엠패스가 연민을 통해 의도적으로든 혹은 에너지의 투과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의 영적 영역에 자신을 열 때
그들은 상대방의 가공되지 않은 그림자를 자신의 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채 길게 그림자를 끌며 세상을 걷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엠패스는 바로 그 안식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엠패스에게 이 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의 그림자를 자신의 등에 지고 걷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한 유대가 아닌 영적인 잠식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올 때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는 부모와 연인,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친 조심스러운 여정 끝에 드러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금지되었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 여성 조상들의 풀지 못한 슬픔, 즉 하늘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대의 그림자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들의 슬픔을 짊어지느라 정작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엠패스여, 만약 당신이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름 없는 유령들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신성한 선물이지만 신성함은 구조를 요구합니다. 그릇은 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그릇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3장, 거울의 방과 치유자의 함정 또 다른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로 만들어진 대성당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낯선 목소리들이 메아리칩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대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다른 거울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군인을, 또 다른 거울에서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봅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응시하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것이 나인가? 라고 외치기 시작하지만 거울들은 대답 없이 그저 비추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는 거울의 방에서 길을 잃은 엠패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긍정학원이나 정체성 꼬리표 같은 방식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면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지하 세계에 서서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감 능력을 이용해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느끼려는 당신의 일부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부담감이 자신의 침묵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원형의 함정입니다. 내면의 작업이라는 든든한 다이 없는 엠패스는 이 원형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는 것이 마치 자신의 소명인 것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을 위해 고통받는 능력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그림자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고통에 얽매이게 되는 왜곡된 상태입니다. 내장, 분리의 기술, 척추를 가진 온기온전해지기 위해 엠패스는 위험하지만 신성한 분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얽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존재감의 상실이 아니라 융합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척추를 가진 온기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뇌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지만 당신을 위해 피 흘리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못할 슬픔의 파도를 느끼면서 나는 당신 곁에 앉아 있겠지만 내가 그 바다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해방시킵니까? 아니면 덫에 가두나요? 당신의 공감이 상대방의 길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길을 침해합니까? 치유조차도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이 질식이 되고 연인의 감수성이 조종이 되며 친구의 연민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감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불길 속에 서 있으면서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본능, 역사, 미래를 포함한 당신 존재의 총체입니다. 자아는 개념이 아니라 원형들이 행성처럼 궤도를 도는 정신의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엠패스가 이 중심을 찾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구멍 뚫린 스펀지가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닻으로부터 진정한 연민이 희생이 아닌 힘으로서 흘러나옵니다. 결론, 스펀지에서 거울로, 희생자에서 영혼으로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강을 요구합니다. 엠패스는 자기 정신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필요해지는 것을 즐기는 부분,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융합해버리는 부분, 친밀함과 얽힘을 혼동하는 부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생존 전략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이 처벌받거나 착취당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느끼라고 말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 사랑은 아파야만 한다고 믿는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더 이상 주위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가 될 것이며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바로 여기서 엠패스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느끼면서도 온전하게 남는 것, 가슴을 열면서도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것, 피 흘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속이 텅 비지 않으면서 돕는 것, 세상의 고통을 보되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지에 이른 숙달입니다. 깨어난 엠패스의 운명은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자로 걷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것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진동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당신이 도망쳐왔던 내면의 침묵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은 스펀지도 희생 제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의미로 변하고 고통이 삼켜지는 대신 마주하게 되며 공감이 지혜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문턱입니다. 당신이 이 미묘한 불꽃, 이 섬세한 명료함을 간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예민함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령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 않고도 고통을 목격할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구조자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서 자기 자신의 서문, 당신의 감정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전히 나를 휩쓸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엠패스라는 단어가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다정한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얕게 포장해버린 그 시면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고대의 영적 패턴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엠패스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온화한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도는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이 통과하는 영적인 도관이자 피레침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감 능력은 칭송받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소화되도록 만들어진 개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때 그것은 본래의 강력한 힘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많은 꿈과 상담, 그리고 원형적 환상을 통해 마주한 진정한 엠패스는 미소 짓는 영적 캐리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엠패스는 무게를 짊어지는 자,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를 운반하는 자이며 종종 자신을 사로잡은 그 힘의 정체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 장, 그림자를 짊어진 자, 엠패스의 본질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형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한 마을의 치유사가 들판에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해냅니다. 그녀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 그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변형시키고 결코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운명적으로 그 힘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형이라는 단어를 알기 훨씬 전 초기의 한 꿈에서 저는 깊은 협곡 위 다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없었고 두 손은 마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밀어내는 듯 떨며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 아래의 어두운 구덩이에서는 절망과 갈망, 혼란에 찬 수많은 목소리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모든 울음소리를 하나의 상처처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엠패스입니다. 그녀의 눈이 먼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가 타인의 목소리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스펀지이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스스로를 짜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이 열려있기만 한 그릇이 되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2장, 무의식의 함정, 정과 한의 그림자. 무의식의 세계에는 도덕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그곳은 신성함과 혼돈이 뒤섞인 거대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엠페스가 연민을 통해 의도적으로든 혹은 에너지의 투과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의 영적 영역에 자신을 열 때 그들은 상대방에 가공되지 않은 그림자를 자신의 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채 길게 그림자를 끌며 세상을 걷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엠페스는 바로 그 안식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엠페스에게 이 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의 그림자를 자신의 등에 지고 걷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한 유대가 아닌 영적인 잠식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올 때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는 부모와 연인,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친 조심스러운 여정 끝에 드러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금지되었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 여성 조상들의 풀지 못한 슬픔, 즉 하늘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대의 그림자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들의 슬픔을 짊어지느라 정작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엠페스여, 만약 당신이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름 없는 유령들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신성한 선물이지만 신성함은 구조를 요구합니다. 그릇은 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그릇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3장, 거울의 방과 치유자의 함정. 또 다른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로 만들어진 대성당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낯선 목소리들이 메아리칩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대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다른 거울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군인을, 또 다른 거울에서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봅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응시하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것이 나인가? 라고 외치기 시작하지만 거울들은 대답 없이 그저 비추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는 거울의 방에서 길을 잃은 엠페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긍정학원이나 정체성 꼬리표 같은 방식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면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지하 세계에 서서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감 능력을 이용해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느끼려는 당신의 일부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부담감이 자신의 침묵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원영의 함정입니다. 내면의 작업이라는 든든한 다이 없는 엠패스는 이 원영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는 것이 마치 자신의 소명인 것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을 위해 고통받는 능력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그림자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고통에 얽매이게 되는 왜곡된 상태입니다. 내장, 분리의 기술, 척추를 가진 온전해지기 위해 엠패스는 위험하지만 신성한 분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얽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존재감의 상실이 아니라 융합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척추를 가진 온기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뇌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지만 당신을 위해 피 흘리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못할 슬픔의 파도를 느끼면서 나는 당신 곁에 앉아 있겠지만 내가 그 바다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해방시킵니까? 아니면 덫에 가두나요? 당신의 공감이 상대방의 길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길을 침해합니까? 치유조차도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이 질식이 되고 연인의 감수성이 조종이 되며 친구의 연민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감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불길 속에 서 있으면서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본능, 역사, 미래를 포함한 당신 존재의 총체입니다. 자아는 개념이 아니라 원형들이 행성처럼 궤도를 도는 정신의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엠패스가 이 중심을 찾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구멍 뚫린 스펀지가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닻으로부터 진정한 연민이 희생이 아닌 힘으로서 흘러나옵니다. 결론, 스펀지에서 거울로, 희생자에서 영혼으로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강을 요구합니다. 엠패스는 자기 정신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필요해지는 것을 즐기는 부분,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융합해버리는 부분, 친밀함과 얽힘을 혼동하는 부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생존 전략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이 처벌받거나 착취당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느끼라고 말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 사랑은 아파야만 한다고 믿는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더 이상 주위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가 될 것이며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뢰입니다. 바로 여기서 엠패스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느끼면서도 온전하게 남는 것, 가슴을 열면서도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것, 피 흘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속이 텅 비지 않으면서 돕는 것, 세상의 고통을 보되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지에 이른 숙달입니다.
깨어난 엠페스의 운명은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자로 걷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것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진동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당신이 도망쳐왔던 내면의 침묵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은 스펀지도 희생 제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의미로 변하고 고통이 삼켜지는 대신 마주하게 되며 공감이 지혜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문턱입니다. 당신이 이 미묘한 불꽃, 이 섬세한 명료함을 간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예민함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령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 않고도 고통을 목격할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구조자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서 자기 자신의 서문, 당신의 감정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전히 나를 휩쓸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엠페스라는 단어가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다정한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얕게 포장해버린 그 시면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고대의 영적 패턴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엠페스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온화한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도는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이 통과하는 영적인 도관이자 피레침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감 능력은 칭송받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소화되도록 만들어진 개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때 그것은 본래의 강력한 힘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많은 꿈과 상담, 그리고 원형적 환상을 통해 마주한 진정한 엠페스는 미소 짓는 영적 캐리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엠페스는 무게를 짊어지는 자,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를 운반하는 자이며 종종 자신을 사로잡은 그 힘의 정체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 장, 그림자를 짊어진 자, 엠페스의 본질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엠페스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형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한 마을의 치유사가 들판에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해냅니다. 그녀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 그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페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변형시키고 결코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운명적으로 그 힘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형이라는 단어를 알기 훨씬 전 초기의 한 꿈에서 저는 깊은 협곡 위 다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없었고 두 손은 마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밀어내는 듯 떨며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 아래의 어두운 구덩이에서는 절망과 갈망, 혼란에 찬 수많은 목소리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모든 울음소리를 하나의 상처처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엠페스입니다. 그녀의 눈이 먼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가 타인의 목소리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스펀지이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스스로를 짜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이 열려있기만 한 그릇이 되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2장, 무의식의 함정, 정과 한의 그림자, 무의식의 세계에는 도덕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그곳은 신성함과 혼돈이 뒤섞인 거대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엠페스가 연민을 통해 의도적으로든 혹은 에너지의 투과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의 영적 영역에 자신을 열 때 그들은 상대방에 가공되지 않은 그림자를 자신의 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채 길게 그림자를 끌며 세상을 걷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엠페스는 바로 그 안식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엠페스에게 이 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의 그림자를 자신의 등에 지고 걷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한 유대가 아닌 영적인 잠식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올 때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는 부모와 연인,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친 조심스러운 여정 끝에 드러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금지되었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 여성 조상들의 풀지 못한 슬픔, 즉 하늘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대의 그림자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들의 슬픔을 짊어지느라 정작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엠페스여, 만약 당신이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름 없는 유령들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신성한 선물이지만 신성함은 구조를 요구합니다. 그릇은 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그릇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3장, 거울의 방과 치유자의 함정, 또 다른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로 만들어진 대성당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낯선 목소리들이 메아리칩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대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다른 거울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군인을, 또 다른 거울에서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봅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응시하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것이 나인가? 라고 외치기 시작하지만 거울들은 대답 없이 그저 비추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는 거울의 방에서 길을 잃은 엠페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긍정 확언이나 정체성 꼬리표 같은 방식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면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지하 세계에 서서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감 능력을 이용해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느끼려는 당신의 일부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부담감이 자신의 침묵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원영의 함정입니다. 내면의 작업이라는 든든한 다이 없는 엠패스는 이 원영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는 것이 마치 자신의 소명인 것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을 위해 고통받는 능력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그림자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고통에 얽매이게 되는 왜곡된 상태입니다. 내장, 분리의 기술, 척추를 가진 온전해지기 위해 엠패스는 위험하지만 신성한 분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얽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존재감의 상실이 아니라 융합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척추를 가진 온기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뇌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지만 당신을 위해 피 흘리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못할 슬픔의 파도를 느끼면서 나는 당신 곁에 앉아 있겠지만 내가 그 바다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해방시킵니까? 아니면 덫에 가두나요? 당신의 공감이 상대방의 길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길을 침해합니까? 치유조차도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이 질식이 되고 연인의 감수성이 조종이 되며 친구의 연민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감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불길 속에 서 있으면서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본능, 역사, 미래를 포함한 당신 존재의 총체입니다. 자아는 개념이 아니라 원형들이 행성처럼 궤도를 도는 정신의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엠패스가 이 중심을 찾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구멍 뚫린 스펀지가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닻으로부터 진정한 연민이 희생이 아닌 힘으로서 흘러나옵니다. 결론, 스펀지에서 거울로, 희생자에서 영혼으로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강을 요구합니다. 엠패스는 자기 정신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필요해지는 것을 즐기는 부분,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융합해버리는 부분, 친밀함과 얽힘을 혼동하는 부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생존 전략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이 처벌받거나 착취당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느끼라고 말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 사랑은 아파야만 한다고 믿는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더 이상 주위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가 될 것이며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바로 여기서 엠패스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느끼면서도 온전하게 남는 것, 가슴을 열면서도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것, 피 흘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속이 텅 비지 않으면서 돕는 것, 세상의 고통을 보되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지에 이른 숙달입니다. 깨어난 엠패스의 운명은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자로 걷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것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진동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당신이 도망쳐왔던 내면의 침묵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은 스펀지도 희생 제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의미로 변하고 고통이 삼켜지는 대신 마주하게 되며 공감이 지혜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문턱입니다. 당신이 이 미묘한 불꽃, 이 섬세한 명료함을 간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예민함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령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 않고도 고통을 목격할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구조자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서 자기 자신의 서문, 당신의 감정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전히 나를 휩쓸어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엠패스라는 단어가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다정한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얕게 포장해버린 글씨면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고대의 영적 패턴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엠패스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온화한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도는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이 통과하는 영적인 도관이자 피레침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감 능력은 칭송받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소화되도록 만들어진 개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때 그것은 본래의 강력한 힘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많은 꿈과 상담, 그리고 원형적 환상을 통해 마주한 진정한 엠패스는 미소 짓는 영적 캐리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엠패스는 무게를 짊어지는 자,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를 운반하는 자이며 종종 자신을 사로잡은 그 힘의 정체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 장, 그림자를 짊어진 자, 엠패스의 본질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형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한 마을의 치유사가 들판에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해냅니다. 그녀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 그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페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변형시키고 결코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운명적으로 그 힘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형이라는 단어를 알기 훨씬 전 초기의 한 꿈에서 저는 깊은 협곡 위 다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없었고 두 손은 마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밀어내는 듯 떨며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 아래의 어두운 구덩이에서는 절망과 갈망, 혼란에 찬 수많은 목소리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모든 울음소리를 하나의 상처처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엠페스입니다. 그녀의 눈이 먼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가 타인의 목소리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스펀지이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스스로를 짜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이 열려있기만 한 그릇이 되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2장, 무의식의 함정, 정과 한의 그림자, 무의식의 세계에는 도덕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그곳은 신성함과 혼돈이 뒤섞인 거대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엠페스가 연민을 통해 의도적으로든 혹은 에너지의 투과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의 영적 영역에 자신을 열 때 그들은 상대방에 가공되지 않은 그림자를 자신의 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채 길게 그림자를 끌며 세상을 걷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엠페스는 바로 그 안식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엠페스에게 이 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의 그림자를 자신의 등에 지고 걷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한 유대가 아닌 영적인 잠식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올 때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는 부모와 연인,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친 조심스러운 여정 끝에 드러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금지되었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 여성 조상들의 풀지 못한 슬픔, 즉 하늘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대의 그림자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들의 슬픔을 짊어지느라 정작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엠페스여, 만약 당신이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름 없는 유령들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신성한 선물이지만 신성함은 구조를 요구합니다. 그릇은 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그릇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3장, 거울의 방과 치유자의 함정. 또 다른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로 만들어진 대성당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낯선 목소리들이 메아리칩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대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다른 거울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군인을, 또 다른 거울에서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봅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응시하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것이 나인가? 라고 외치기 시작하지만 거울들은 대답 없이 그저 비추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는 거울의 방에서 길을 잃은 엠페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긍정학원이나 정체성 꼬리표 같은 방식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면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지하 세계에 서서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감 능력을 이용해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느끼려는 당신의 일부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부담감이 자신의 침묵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원영의 함정입니다. 내면의 작업이라는 든든한 다이 없는 엠페스는 이 원형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는 것이 마치 자신의 소명인 것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을 위해 고통받는 능력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그림자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고통에 얽매이게 되는 왜곡된 상태입니다. 내장, 분리의 기술, 척추를 가진 온전해지기 위해 엠페스는 위험하지만 신성한 분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얽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존재감의 상실이 아니라 융합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척추를 가진 온기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뇌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지만 당신을 위해 피 흘리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못할 슬픔의 파도를 느끼면서 나는 당신 곁에 앉아 있겠지만 내가 그 바다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해방시킵니까? 아니면 덫에 가두나요? 당신의 공감이 상대방의 길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길을 침해합니까? 치유조차도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이 질식이 되고 연인의 감수성이 조종이 되며 친구의 연민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감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불길 속에 서 있으면서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본능, 역사, 미래를 포함한 당신 존재의 총체입니다. 자아는 개념이 아니라 원형들이 행성처럼 궤도를 도는 정신의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엠페스가 이 중심을 찾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구멍 뚫린 스펀지가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닻으로부터 진정한 연민이 희생이 아닌 힘으로서 흘러나옵니다. 결론, 스펀지에서 거울로, 희생자에서 영혼으로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강을 요구합니다.
엠패스는 자기 정신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필요해지는 것을 즐기는 부분,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융합해버리는 부분, 친밀함과 얽힘을 혼동하는 부분,